3년간의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이제 극심한 이제 혼돈과 파괴에 이제 직면을 할 수밖에 없었죠. 1950년대, 60년대 정말 못 사는 나라였고, 뭐 장티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맨날 매년 돌고 어떻게든 다 학교에 학생들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려고 노력들을 이제 했고요. 그죠. 전시에 천막 학교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걸 만드느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팔아먹을 거에 관심이 훨씬 더 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폭력전을 기울이고 행정기관이 나서고 모든 국민들이 내 역할이 뭔지. 그래서 사실 선진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너도 선진국이야. 우리랑 동료야. 같은 레벨이야. 한국이 웅크타드를 통해서 선진국주의를 인정받았다. 선진국이 됐다. 이 의미가 뭐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선진국이라는 거는 그런 기준이 과연 뭐냐. 1인당 GDP가 높으면 되느냐. 국가 총 생산량이 많으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사실 어떤 특정한 지표를 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가 한순간에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로 보면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예. 인도가 저희보다 한참 인도, 뭐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뭐 1인당 국민소득 보면은 중동의 산유국 국가들 뭐 9만 불, 10만 달러 넘는 10만 불 한 나라도 있죠. 많이 있죠 보면은. 예. 그래서 사실 선진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미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너도 선진국이야. 우리랑 동료야. 같은 레벨이야. 라고 받아줄 때 이제 비교적 선진국이 된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만장일치. 당연히 만장일치로 이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예.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나라가 자기 옆자리에 있는 게 이제 뭐 민망하거나 이상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예. 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해 준 이야기죠. 단지 저희들이 왠지 이 자리가 아직까지 좀 낯설고 좀 어색하고 예, 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한번. 최빈국이던 시절 1953년에 예. 뭐 가나만도 못 살았다. 그때로 이제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직접적인 이 전쟁의 참화를 이제 겪지 않고 해방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3년간의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이제 극심한 이제 혼돈과 파괴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떠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초토화되는 바스러진 나라. 그렇죠. 그때 61년도에요. 네. 우리가 82달러 연간 1인당 소득이 아프리카 가나가 179달러. 예. 이대로 하자면 정말 가나보다 훨씬 못 살았던 훨씬 거죠. 못 사는 나라였죠. 1950년대, 60년대 정말 못 사는 나라였고, 뭐 장티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맨날 매년 돌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를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이제 겪던 이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최악의 이제 어떤 조건이었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70년을 거의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잠시 이제 휘청휘청거릴 때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을 다 제끼고 제일 앞선으로 올라온 어떤 그러한 국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또 재밌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마냥 못 사는 나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좀 갖고 있는 나라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1950년대, 60년대에도 그래도 어떻게든 다 학교에 학생들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려고 노력들을 이제 했고요. 그렇죠. 전시에 천막 학교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공포가 되게 뇌리를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전시를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원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들이 이제 잘 갖춰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쟁처럼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총력전을 기울이고 행정기관이 나서고 모든 국민들이 내 역할이 뭔지 국난 극복이 뭐 취미생활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 능력이 더 탁월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았던 거죠. 경제적으로 좀 눈을 돌려서 보면 저는 19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가 우연찮게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이제 하던 나라의 시대였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이제 국가 건설에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런 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한 전략이 뭐였냐면은 수입 대체 전략이었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과거에 이제 식민지 모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이제 각종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만들다라는 전략으로 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다 수입 대체 전략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걸 만드느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팔아먹을 거에 관심이 훨씬 더 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아닌
제품으로, 예. 공산품으로, 공산품으로 물건을 팔아서 신고하자. 돈을 벌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 매우 독특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실제로 다른 나라가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에 고민을 할 때 저희는 그 경로를 밟지 않고 이제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또 여러 가지 또 그러한 기민한 대처를 종종 했었죠. 이를테면은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 대한민국은 남는 게 사람밖에 없다. 라고 그래서 그럼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어디냐? 중동이다. 네. 그래서 중동에 이제 열사의 나라라고 옛날에 표현했죠. 오일 쇼크로 전 세계 돈이 중동에 딱 모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돈을 저희는 버는 거기 거죠. 가서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가서 예.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이제 중동에 갔다 그럼요. 오셨던 분들 참 뒤에 많았어요. 맨 거기 갔다 온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단순하게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선진국 업체와 함께 일을 하면서 뭔가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전개했던 것도 상당히 놀랍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일본이라는 존재가 저희한테는 언제나 아주 좋은 교범이었어요. 얄밉지만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제가 몇 년 전에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되게 웃었어요 혼자서. 그 해설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또 방송을 보니까 일본도 못하니까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잠깐만 그럼 일본이 잘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일본이 못하면 또 해야 되고 일본이란 나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그 결과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그리고 했었죠. 일본을 베끼기도 엄청나게 베꼈습니다. 제일 그 고통스러운 게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건데 네. 일본이 낡은 기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줘버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독하게들 앉아서 다 부셔갖고 재조립하면서 어떻게든 다음 단계 만든 게 한국이거든요. 예, 재조립도 많고 그 당시 엔지니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가능한가 싶은 이야기들 참 많아요. 눈으로 기억을 해갖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돌아와가지고 밤에 예. 그것들을 끼워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하는 예. 어떤 그런 식의 노력들이 이제 다 뒷받침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역발상을 되게 잘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석탄이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철광석 원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바다 건너 태평양 저 밑에 호주에서 다 갖고 와서 그걸로 철을 만들어서 다시 바다 건너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잘 맞이 안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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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달성을 이제 해냈고. 신기하고 생각할수록 이상한 게 무엇이냐? 바로 K컬처 네. 부분입니다. 우리끼리 만들어낸 문화 산물이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가? 네.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한국의 문화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재밌고 좋으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예. 한번 섞어서 예. 우리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비빔밥으로 활동들을 만들어서 그냥.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경제적으로 수준이 좋아지고 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와서 우리의 관점으로 녹여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식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국식이고 다른 나라들이 다 익숙한 면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모아놓는다고 그래가지고 K컬처가 될 수는 없는 예. 그러한 문화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발전함, 세련됨, 뭔가 익숙함 이런 것들이 잘 결합한 게 K컬처, 뭐 K팝의 이제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뒤돌아보니 어떻게 되든 우린 잘해왔어요. 예. 선진국이 된 한국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앞날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해야 될 국제적 롤을 이제는 좀 우리가 챙겨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예. 보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선진국 이제 개도국에서 그룹에서 선진국으로 왔을 때 서로가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면서 갔다 오지 않습니까? 예. 개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하면 참 좋겠는데 유일한 나라란 말이죠. 식민 지배의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이제는 선진국이 간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로들에 대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들의 입장을 누가 알겠어요? 개도국의 입장을 영국이 알겠습니까? 프랑스가 알겠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어 가는 게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저희는 스스로 타박하고 혼내면서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10년 후에 아마 선생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그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발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